바다가 저 멀리 보이는 강릉시 연곡면. 다양한 작물이 푸릇푸릇 초록을 뽐내고 있는데요. 특이한 작물이 자라는 신기한 농장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근데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고랭지 배추가 뭐 잘 안 된다, 뭐 온난화가 돼 있어서 그렇다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탐색해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작목을 시험 재배하기도 하지만 같은 작목이더라도 다른 재배 방법을 시도해 더 쉽게 재배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법을 연구 중이라는데요. 네, 여기는 엽채류 수경 재배를 하는 시설하우스입니다. 그 재배 방식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물에 담궈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뿌리 부분에서 이렇게 분사시키는 분무경 이렇게 두 가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갖다 물에 담궈서 재배하는 이런 담액 수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재배가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름에 근권부가 약간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이제 밑에 분무경식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게 뿌리의 통기성도 좋고 작물 생육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는 이유는 흙을 안 묻히고 아주 청결하게 재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노지 재배나 이런 시설하우스 토경 재배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경 재배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 토경 재배나 노지 재배에서 상추를 재배를 하면 1년에 한 3, 4회밖에 재배를 못 하는데 이런 시설하우스에서 수경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회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걸까요? 아, 강릉의 대표 작목인 갯방풍이네요. 말 그대로 방풍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풍을 예방한다 뭐 그런 속설들이 있어가지고 막 자생지도 훼손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생지를 복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걸 강릉의 특화 작목으로 한번 보급해보자 그래서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자생지가 바닷가다 보니까 염분이 많이 필요할까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왕산면 대기리에다도 심어봤었는데 거기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거기가 해발 500m 이상인데 거기서도 추위에 견디고 월동까지 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모래 흙도 바닷가 모래흙이 아니고 일반 강모래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키만큼이나 훌쩍 자란 이 작목은 음나무입니다. 가시가 있는 가시음나무와 가시가 없는 음나무 두 종류를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 가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어느 누군가 육종했다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시가 없는 것도 자연 상태에 있는 거고 가시가 있는 것도 자연 상태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거를 야산에서 채취해 와서 번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식재도 하고 농어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중에 음나무 이제 순을 채취하고 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요 가지치기 할 때 가시가 있는 가지는 일반 오일장이나 이런 데서 많은 판매가 되는데 이 가시가 없는 요 가지들은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가시가 있으면 약성이 있다 그래서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음나무가 약용 작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포닌 성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우려내서 이제 토종닭 백숙에 이렇게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고추 같긴 한데 일반 고추와는 생김새가 좀 다르네요. 이 오크라의 고향은 원래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 근처가 얘 고향인데 얘는 이제 일종의 아열대 작물인데 그 지역에서는 단연생인데 강릉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연생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주로 재배 시기가 5월부터 10월까지 설이 내리기 전까지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 오크라가 열매가 맺기 전에 이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크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크라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이제 아시안 마켓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그나마 지금 노지 작물 중에는 오크라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영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오크라를 노지에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지만 조금씩 재배를 해서 뭐 개인 간의 거래나 이렇게 직거래 뭐 마트에 내면은 농업인 소득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무청. 부끄러운 듯 흙 속에 숨은 몸통까지. 어디를 봐도 평범한 무처럼 보이지만 이 무는 다른 무들에게는 없는 달콤한 비밀을 숨기고 있답니다. 그 강릉에는 일반 무나 일본 무라고 하는 단무지 무를 주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탕무도 아마 소득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탕무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설탕을 만들 때는 주로 이제 사탕 수수나 사탕물을 가지고 한대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은 이 사탕무 속에 약 18% 정도의 18%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이 무의 무게가 최소 1kg에서 최대한 4kg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차이는 이게 일반 무하고 사탕무를 당도를 비교해 봤는데 일반 무는 약 3에서 5브릭스 정도 나오는데 사탕무는 뭐 12브릭스에서 또 월동까지 시켜버리면 20브릭스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멜론이 있습니다. 멜론이 약 15브릭스 이상 나오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달거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박사님 말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무가 메론보다 달다는 게 말이 돼요? 의심병 있는 작가가 직접 당도를 재보는데요. 18.8. 어머, 맞네. 당도도 확인해봤으니 이번엔 맛을 봐야겠죠? 먹는 거 좋아하는 우리 작가가 얼른 먹어보는데요. 두 분 다 먹지만 말고 맛이 어떤지 말 좀 해줘요. 근데 일반 무처럼 시원한 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데 시원하진 않아요. 달고 약간 막 텁텁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약간 일반 배는 서걱서걱한데 얘는 그냥 그 고구마 씹는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 밤고구마 같은 느낌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목이 아니다 보니 카메라 감독님도 그 맛이 궁금한가 본데요. 달다. 그죠? 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가벼워야 건강식을 먹는데 단데도 거부감이 없는. 맞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새기술 실증 시험포가 있어 농민들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